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쪽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죠. 그런데요, 홍 대표 쪽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뒤엎는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진실은 뭘까요? 홍준표 대표에게 진실을 물어봤습니다. 척당불기라는 액자가 2010년에 있었다는 영상이 발견이 됐거든요. MBC가 참 이상해졌네. 윤승모 부사장의 죽은 자가 남긴 메모와 돈을 줬다는 사람의 증언이 인정되지 않은 최종 선고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영상의 발견으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 홍준표의 척당불기. 야, 그 뜻이 엄청 멋있더만요. 네. 척당불기. 뜻이 있고 기계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홍준표의 캐릭터와 참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척당불기 그 액자 이거를 최근에 첫 보도한 건 뉴스타파인데 뉴스타파가 찾아낸 영상의 원소스가 MBC 뉴스예요. 그러니까 MBC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다 보니까 척당불기가 딱 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BC도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장님께서 뉴스타파의 앵커셨기 때문에 그 뉴스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토스된 느낌도 들어요. 근데 그런 건데 홍준표가 이것은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모른다고 하겠죠. 그래서 MBC가 홍준표한테 물었겠죠, 당연히. 대표님 이거 어떻게 되신 거죠? 그랬더니 홍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MBC가 참 이상해졌네. 저는 여기서 또 분노를 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무엇을 보고 심리를 했는가? 언론이 이렇게 이런 뉴스에 나온 걸 갖고 증거를 들이밀었는데 증인의 증언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무죄. 대법원의 판단은 이거거든요.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그러니까 이 영상이 나오기 전이에요, 판단은. 소위 대한민국의 대법원인데 본인들이 보기에 물론 이제 법에는 이 사람이 유죄라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무죄라는 그런 원칙은 있어요. 그런 이제 법을 배울 때 그런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증인이 명백하게 증언을 했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를 2심에서 증언이 믿을 수가 없어 대법원도 마저 믿을 수 없어 해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결론은. 그렇다면 지금 증인이 나왔던 그 배경화면이잖아요. 척당불기라는 예, 게. 예. 이렇게 이제는 언론에서 까발려지는데 대법원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요, 이 뉴스가 나오면은요,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대법원의 심리라는 건 그거잖아요. 2심에서 넘어온 서류 심사만 하는 건데 그게 판결 전에 밝혀졌더라도 이 대법원은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을 저는 그런 점도 있죠. 그 증인의 증언이 가짜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또 그것 또한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판사들의 그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이 유죄야라는 판단이 확실히 들지 않으면 무죄가 되고요. 이 증인이 한 증언이 가짜야라는 판단이 확실히 들지 않으면 그건 진짜 쪽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1심과 2심이 달랐잖아요. 예. 근데 보통 대법원의 판결이 대부분 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2심이 무죄인 경우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많이 평가해 주고요. 달랐을 때 2심이 유죄인 경우는 대법원이 유죄로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죠. 1심과 2심에 있어서 달랐다고 하는 건 정확한 분석은 저는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의 지금 대법관들이 홍준표를 무죄를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51%인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1, 2심이 달랐을 때는 진짜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사법부의 체계가 지금 기존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잖아요. 그래서 판사들도 관료주의화 됐잖아요. 서열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초심, 1심 법원, 지방법원의 수준이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은 그래도 경력 많이 쌓은 애들이야. 내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 이제는 그 1, 2, 3심을 끊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방법원은 지방법원대로 순회를 시키고 고등법원은 고등법원대로 순회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전담 판사가 되는 거죠. 1심 전담, 2심 전담. 이게 계급화가 아니라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는 대법원이 판단할 때 2심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몰상식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제 혹시 MBC 같은 채널에 달라진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죠. PD수첩. 그 PD수첩이 첫 번째 방송했던 건 7년 MBC의 굴욕 뭐 이런 것이었고
두 번째 방송이 KTX 예. 승무원들 이야기였었거든요. 거기서도 대법원이 등장하죠. 1, 2심 전부 다가 승무원들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대법원이 그걸 뒤집잖아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버렸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핵심 중에 하나가 승무원들을 안전요원이라고 볼 수 있냐 없느냐. 왜냐하면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은 파견이 불가능한 뭐 이런 식의 법 때문에 대법원이 이 사람들은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 형태로 해가지고 파견 나가도 된다. 이런 방식으로 손을 들어준 게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평소 논리하고 다른 거잖아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리만 판단하는 그 최고법원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런 또 경우 그 KTX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실관계를 다시 그러니까 판단하라고 판단해서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렇게 판결했던 게 2년 전이에요. 2015년. 예, 예. 대법원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오늘 대법원 이야기는 아니고 홍준표가 했던 말 MBC가 참 이상해졌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반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예. MBC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네. 이런 느낌으로요. 그전에는 홍준표가 MBC만 보라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그랬대. 김장겸 지키려고 온갖 거짓거리를 했잖아요. 예, 그 국회 보이콧하고 이렇게 막 갔다가 돌아오고 그랬었잖아요. 척당불기. 이 글자도 틀렸었다 그러죠. 그 척당불기하고 비슷한 뜻이 안하무인이라고 한다고요? 뭔가 홍준표하고 참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뜻이 있고 기기가 있어서 남에게 얽매이거나 굴피지 않는다는 뜻으로 홍준표의 좌우명 네, 중에 하나였는데. 안하무인. 그러니까 그러네. 안하무인이네. 뜻이 있고 기기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 이건 개망나니. 아무튼 민정수석님. 네. 질문.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재심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재심 청구할 수 있죠. 네. 재심은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면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적폐 중에 하나인 사법부가 이거를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걔네들이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윤승모의 증언 중에서 당대표실에서 척당불기를 본 적이 있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한 거야. 그 증거 자료가 나오고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걸려 있었어. 근데 나중에 영상에 보니까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봐야겠죠. 아,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보면서도 그 척자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홍준표가 말할 때는 자기는 의원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실이라고 이제 말을 바꾸거든요.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틀린 글자의 액자가 두 군데에 걸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이 척자가 틀린 것 때문에 홍준표가 저 액자 내리라고 했다 그러거든요. 자, 어쨌든 MBC의 보도 이것도 괜찮았고요. 예전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이죠. 뉴스 밸류 없음. 뭐 이거 뭐 액자 하나 가지고 말이야. 자,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9분 좀 넘는 시간 동안 오프닝을 하고 자기들 반성을 하고 세월호 이야기한 뒤에 정식 첫 뉴스로 시작된 게 바로 이 2천억 원대 이건희 차명계좌 떠발견 추가 수사 불가피 이것도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건희 소유로 돼 있는 돈이 얼마일까요, 과연? 이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자로 이야기하면 화수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박정희와 버금가는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어디에 놀래야 돼? 박정희 둘 다? 놀래야 돼? 이건희 놀래야 돼? 박정희 건 누가 받았지? 아니, 이건희 죽을 때 진짜 이 돈 다 묻어주고 싶네요, 같이. 그러니까 이건희 정도 규모가 되면 그 비자금마저도 본인이 관리를 못해요. 예. 관리해주는 누군가가 또 있어야 그렇죠. 돼. 안전장치랄까 이런 게 좀 허술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관리인 중에 한 명이 박근혜였잖아요. 박근혜는 관리인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보조해준 거죠, 박근혜가. 추가 비자금이 은행의 예금 계좌가 아닌 주식 계좌 20여 개 흩어져 있고 이 회장이 아니라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였다. 이거는 뭐 이제 이런 거를 득템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국밥 같은데 국물이 맞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을 휘저으면 고기에 나왔다 건져지는 것처럼. 지금 밝혀진 것만 이 정도면. 네, 근데 이런 재벌들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이걸 발견하게 된 계기가 삼성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지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 돈 끌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가지고 그걸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자기가 그 2천억 수조 원의 돈을 깔끔하게 지키고 싶으면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돈은 자기 돈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 1조 원에서 뭐 1억 좀 빠진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자금 그러면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업들의 비자금이란 다른 게 없어요. 이웃 남아서 공적으로 서류상에 남아있는 돈이 아니고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슈킹, 횡령, 삥땅한 네. 거예요. 네. 지가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돈을 훔친 거죠. 계속해서 훔쳐가지고 네, 네. 담아놓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범죄. 다른 말로 말하면 절도에 가깝고요. 네. 장발장과 생각을 해보면 공적인 자금을 이건희가 또는 뭐 최태원이 신격호가 온갖 사람들이 만드는 그 모든 비자금은 다 횡령입니다. 근데 금액이 무려 수천억 원대의 그 더미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거는 그 이전 보도에서 나왔던 게 4조 5천억이었잖아요. 그 4조 5천억 말고 2천억이 추가로 발견된 거죠. 그러면 2천억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렇죠. 점점 예. 더 드는 거죠. 부럽다 진짜. 이 중에 분명히 까먹고 있는 돈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라.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낫다. 그 차명으로 갖고 있던 사람이 이 무슨 돈이지라고 그냥 겁나서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 그런 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예. 많을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 대여자가 사망한 경우 그냥 상속되거든요. 내가 옛날에 상황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못 쓰던 계좌가 있었어요. 깡통 계좌지. 예. 가끔씩 한번 들여다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옛날에 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 예. 박주고 나오는 건데 그 조폭들이 비자금을 하다가 전혀 안 쓰고 있는 그 계좌에다가 돈을 집어넣잖아요. 그런 돈이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해본 적도 있었어. 이게 그 회사의 여러 자금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노동자들이 월급을 올려주거나 기술 개발을 하거나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돈들을 다 가져가는 이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또 법으로 단죄하고 재판에서 벌을 주려고 할 때 재판부에서 꼭 쓰는 말이 있죠. 그동안에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를 감안해서 감량해주는. 그 당시에 삼성특검이 10,000개 넘는 계좌를 추적했단 말이에요. 모든 차명 계좌를. 네. 그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보통 임직원들 명의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 다 뒤져가지고 월급 통장도 아니고 개인 계좌도 아니고 뭔가 어디서든가 흘러 들어왔던 돈들을 찾아냈던 게 10,000개였다고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모르지만 또 나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저수지 이제 최종 종착점은 이제 남은 거는 거의 저수지만 남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주식 계좌까지 나왔고 뭐 CD 같은 거는 이미 다 뒤졌을 테고. 예, 분명히 이 장부가 있을 거예요. 수기로 기록한 장부가 분명히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니 사실요. 엑셀 파일로 된. 사실 대한민국에서요.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맘먹으면요. 다 합니다. 안 하는 거지. 그렇지. 뭐 시간과 인력 이런 걸 이유를 핑계를 들어가지고. 대서 예. 그러니까 그 조준웅 특검이 나중에 자기 아들이 삼성으로 들어가잖아요. 특검이 끝난 뒤에. 예. 그 조준웅 특검이 탈탈탈 털어줬으면 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명박도 정호영 특검이 묻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알고도 덮었다는 게 훨씬 정황적으로 맞는 이야기잖아요. 진짜 중요한 키를 봐주고 나니까 아들을 취직시켜준다지. 그것만 했겠습니까? 현찰로? 안 좋겠어요? 솔직히? 뭐 저기 유럽이나 미국의 뭐 고급 주택도 아마 차명으로 줬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뭐 저수지 안에도 뭐 일정 부분 한 컵 정도는 줬겠죠. 한 컵. 아, 한 컵 궁금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한 곱부.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그 복관이 비어 있는지 모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빈 건지 모를 정도 예. 돈. 그렇죠. 아, 진짜. 저수지에 한 곱부. 나는 딱 인간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 뭔가 정말 철학을 갖고 그 사유, 그러니까 물질을 욕심 부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초탈한 사람 하나. 그리고 완전히 유물론적 사고 방식을 갖고 살면서 오로지 나 어떤 영화에서 옛날에 그 노랑머리인가는 영화에서 나오는 원조교제한 아저씨가 딱 그런 거잖아. 내가 뭐 돈 갖고 너 같은 젊은 애들을 내가 돈 주고 산다는데 이게 딱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야. 그런 거야. 윤리 같은 건 없고 오직 돈만 숭배하는 인간들 유형이 있는데 이건희 같은 자들이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인이고 존경받을 사람, 되게 유명한 삼성전자의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뭐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돈 횡령해가지고 여자분들 한 5분 불러다가 굉장히 만족하시고 한 번에 500만 원씩 주시고 2천만 원이었던가요? 수고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오늘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이 얼마만큼 봐주고 있냐면 이건희 회장이 과연 심장마비였는지 아니면 누군가 위해를 가해서 그렇게 심장마비 증상이 온 건지 조사도 안 했어요. 경찰 검찰이 대면 조사도 안 하고 진술도 안 받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다고는 가정하에
뭐 홍모 여사의 복수 이런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모르지.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이건희 회장이 자연스럽게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저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누가 가둬놓고 있는 건지 이거는 조사를 해야 돼요. 사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저 상태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 세계사적인 의학적 쾌거죠. 이게 사람이 당장에 식물인간 상태로 뭐 10년, 20년 갔다는 그런 기록들은 많지만 삼성그룹 차원의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건강하시다고 하잖아요. 의식도 있고 TV도 보고 삼성 라이온스가 우승할 때는 뭐 응원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등장은 안 해. 그래서 자기 아들은 법정에서 말실수도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 분명히 말실수더라고 본인이 그랬으니까. 회장님이 살아계셨을 예, 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하면 정말 지금 현재 이건희 회장은 세계사적으로 의학적인 굉장히 그 희귀한 표본이고 굉장한 쾌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기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과 검찰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건희 씨를 이재용 씨가 재판 중이니까 지금이라도 이건희 씨의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조사를 좀 해서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 암수를 써서 해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 않았나를 이건희 씨한테 직접 진술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 경찰이 거기까지 가야 난 정신 차렸다고 봐요. 아직도 여전히 삼성이라는 거대 돈 권력, 자본 권력 앞에 검찰과 경찰 자체도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까지. 어쨌건 그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재용의 말실수는 충격적이네요. 이 겨루 자식이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보도를 했어요. 50분 동안 MBC가. 그래서 포털에서도 이제 기사 순위가 나오잖아요. MBC 기사들이 기사 랭킹 상위에 올라가는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했겠죠. 저도 오늘까지도 MBC 채널은 지워져 있습니다. 저 집에. 아예 안 봅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돌리면 채널이 7번, 9번 갔다가 바로 13번으로. 13번. 그 정도로 배신감이 컸던 그런 방송이고요. 신뢰라는 건 무너지긴 쉬워요. 근데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 지금 당장의 어떤 효과를 노리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합니다. 본인들도 그 방송에서. 시간 오래 걸릴 거겠지만 최선과 진정성을 다해가지고 뭐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MBC가 정상적인 뉴스를 하는 날 상당히 감회가 새로웠던 부분이 있고요. MBC가 보도를 해서 JTBC도 그렇고 나중에는 KBS도 그렇고 그 많은 언론들이 이제 진실 보도를 추구하게 되면 조중동은 더 찌그러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MBC 힘내란 말은 지금은 못하겠네요. 하나가 승무원들을 안전요원이라고 볼 수 있냐 없느냐. 왜냐하면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은 파견이 불가능한 뭐 이런 식의 법 때문에 대법원이 이 사람들은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 형태로 해가지고 파견 나가도 된다. 이런 방식으로 손을 들어준 게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평소 논리하고 다른 거잖아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리만 판단하는 그 최고법원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런 또 경우 그 KTX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라고 판단해서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렇게 판결했던 게 2년 전이에요. 2015년. 예. 대법원이 이렇습니다. 어쨌건 간에 뭐 오늘 대법원 얘기는 아니고 홍준표가 했던 말 MBC가 참 이상해졌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반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예. MBC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네. 이런 느낌으로요. 그전에는 홍준표가 MBC만 보라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그랬대. 김장겸 지키려고 온갖 거짓거리를 했잖아요. 예, 그 국회 보이콧하고 이렇게 막 갔다가 돌아오고 그랬었잖아요. 척당불기. 이 글자도 틀렸었다 그러죠. 그 척당불기하고 비슷한 뜻이 안하무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홍준표하고 참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뜻이 있고 기기가 있어서. 사법부의 체계가 지금 기존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잖아요. 그래서 판사들도 관료주의화됐잖아요. 서열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초심 1심 법원, 지방법원의 수준이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은 그래도 경력 많이 쌓은 애들이야. 내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 이제는 그 1, 2, 3심을 끊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방법원은 지방법원대로 순회를 시키고 고등법원은 고등법원대로 순회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전담 판사가 되는 거죠. 1심 전담, 2심 전담. 이게 계급화가 아니라.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는
대법원이 판단할 때 2심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몰상식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제 혹시 MBC 같은 채널에 달라진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죠. PD수첩. 그 PD수첩이 첫 번째 방송했던 건 7년 MBC의 굴욕 뭐 이런 것이었고 두 번째 방송이 KTX 승무원들 이야기였었거든요. 거기서도 대법원이 등장하죠. 1, 2심 전부 다가 승무원들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대법원이 그걸 뒤집잖아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버렸죠. 그중에 대표적인 핵심 중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쪽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죠. 그런데요, 홍 대표 쪽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뒤엎는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진실은 뭘까요? 홍준표 대표에게 진실을 물어봤습니다. 사탕불기라는 액자가 2010년에 있었다는 영상이 발견이 됐거든요. MBC가 참 이상해졌네. 윤승모 부사장이 죽은 자가 남긴 메모와 돈을 줬다는 사람의 증언이 인정되지 않은 최종 선고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영상의 발견으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 홍준표의 척당불기. 야, 그 뜻이 엄청 멋있더만요. 네. 적당불기. 뜻이 있고 기계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홍준표의 캐릭터와 참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척당불기 그 액자 이거를 최근에 첫 보도한 건 뉴스타파인데 뉴스타파가 찾아낸 영상의 원소스가 MBC 뉴스예요. 그러니까 MBC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다 보니까 척당불기가 딱 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BC도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장님께서 뉴스타파의 앵커셨기 때문에 끌려지는데 대법원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요, 이 뉴스가 나오면은요,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대법원의 심리라는 건 그거잖아요. 2심에서 넘어온 서류 심사만 하는 건데 그게 판결 전에 밝혀졌더라도 이 대법원은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을 저는 그런 점도 있죠. 그 증인의 증언이 가짜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또 그것 또한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판사들의 그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이 유죄야라는 판단이 확실히 들지 않으면 무죄가 되고요. 이 증인이 한 증언이 가짜야라는 판단이 확실히 들지 않으면 그건 진짜 쪽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1심과 2심이 달랐잖아요. 예. 근데 보통 대법원의 판결이 대부분 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2심이 무죄인 경우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많이 평가해 주고요. 달랐을 때 2심이 유죄인 경우는 대법원이 유죄로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죠. 1심과 2심에 있어서 달랐다고 하는 건 정확한 분석은 저는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의 지금 대법관들이 홍준표를 무죄를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51%인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1, 2심이 달랐을 때는 진짜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사법체계가 때문에 그 뉴스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토스된 느낌도 들어요. 근데 그런 건데 홍준표가 이것은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모른다고 하겠죠. 그래서 MBC가 홍준표한테 물었겠죠, 당연히. 대표님 이거 어떻게 되신 거죠? 그랬더니 홍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MBC가 참 이상해졌네. 저는 여기서 또 분노를 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무엇을 보고 심리를 했는가? 언론이 이렇게 이런 뉴스에 나온 걸 갖고 증거를 들이밀었는데 증인의 증언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무죄. 대법원의 판단은 이거거든요.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그러니까 이 영상이 나오기 전이에요, 판단은. 소위 대한민국의 대법원인데 본인들이 보기에 물론 이제 법에는 이 사람이 유죄라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무죄라는 그런 원칙은 있어요. 그런 이제 법을 배울 때 그런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증인이 명백하게 증언을 했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를 2심에서 증언이 믿을 수가 없어 대법원도 마저 믿을 수 없어 해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결론은. 그렇다면 지금 증인이 나왔던 그 배경화면이잖아요. 척당불기라는 게. 이렇게 이제는 언론에서 까봐